그런데 이렇게 시각적으로 평가할 때는 복잡하게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보면 14가지로 분류한 걸 알 수 있어요. 플라스틱 병, 비닐봉지, 그다음에 일회용품 숟가락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포크 이런 거. 그다음에 네 번째 보면은 어망, 노프, 플라스틱, 피싱 아이템, 폼드 피싱 아이템인 거 보면은 이것이 부표가 따로 없죠. 뒤에 부표라는 걸 알 수 있고 부표일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뭐 플라스틱, 딱딱한 플라스틱, 우리 경질형 부표라는 거, 낚싯줄, 낚싯바늘, 미끼, 뭐 글래스 바틀, 스모킹 앤 메텔, 넛 웨이스트에서 제가 저걸 쳐봤더니 저거는 자연물 같은데 여기 써놔서 좀 의아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열 번째가 캔, 11번째 종이, 뭐 그다음에 12번째가 농업 용품에서 나오는 쓰레기, 그다음에 13번째가 건설 자재, 14번째가 기타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근데 폐어구는 뒤에 나오겠지만 아주 자세히 66가지로 다시 분류를 했어요. 이것은 어떻게 분류를 했냐면 처음 4월 달에 조사를 했는데 4월 달에 현장에 갔을 때 처음으로 발견되는 폐어구만, 어구 종류만 5가지를 사진을 찍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이거 168개 사이트가 있었잖아요. 네. 그 5가지를 곱하면 840개가 나올 거예요. 저기 있네요. 본문에 840개가 나오는데 그중에서 쓸모 있는 것이 616개였다고 해요. 그래서 616개를 보고 분류를 한 거예요. 그 겹치고 이런 것들을 같은 한 코드로 뱀부 래프트라는 것은 양식에 쓰이는 대나무. 우리 같은 경우는 꼬막 양식할 때 그 대나무가 많이 쓰이는데 래프트니까 이건 대나무로 만든 뗏목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뗏목이 발견되는 게 아니라 그 대나무 하나하나가 굉장히 많이 발견돼요. 김 양식에 쓰이기도 하고 꼬막 양식에 엄청 쓰여요. 하여튼 대나무는 쓰레기다. 자연물로 발견되는 나무하고는 좀 틀리다. 그 다음에 오이스터 부위는 우리나라에 쓰는 그 부자, 불양식에 쓰이는 부자. 그리고 오이스터 파이프 뒤에 보면은 사진에도 나오는데 양식에 쓰이는 파이프 종류 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오이스터 코드, 우리로 치면은 그 뭐죠? 코팅사, 연승줄이라고 굴양식을 할 때 여기 많이 쓰여요. 이렇게 매달 때 종패를 매달 때 쓰이는 게 있는데 이런 것도 현장에서 보시면 좋은데 어쨌든 까만 전선 비슷하게 줄이 있어요. 그런 것도 오이스터 코드라고 하고 박스로 된 어망이겠죠. 피쉬박스, 어상자. 그리고 다시 폼드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것은 7부터 22까지예요. 아주 종류가 많죠. 그리고 하드 플라스틱이라는 것은 23부터 47까지. 그래서 저걸 다 합치면 몇 가지가 돼요? 41개가 된다고 나와요. 맞죠? 네, 41가지가 되고, 그 다음에 자망, 트롤렛, 셋넷, 고정 자망 뭐였죠? 트롤 자망, 뭐. 그 다음에 셋넷이 정치망이죠. 트롤망은 트롤망이라고 했던가요? 호승쌤이 그 세미나를 자세히 하셨잖아요. 그리고 다른 자망들, 그다음에 낚싯줄, 꼬인 밧줄, 트위스티드 로프하고 브레이디드 로프가 둘 다 꼬인 거 아니에요? 더 많이 꼬이면 트위스트고 브레이디는 제가 이걸 생각을 안 해봤네요. 아무튼 꼬인 밧줄, 그다음에 미끼통 뭐 이렇게 쭉쭉쭉쭉 가서 66번에 뭐라고 하죠 저거? 집어장치라고 해서 피싱 어리게이션 디바이스에서 66번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66가지로 나누었어요. 이렇게 해서 조사를 했는데 지역이 아까 본토에서 5개 지역이고 섬이 3 군데라고 했는데 거기에서의 제가 근데 이거를 대충 봤네요. 너무 여기 있네요. 여기 정점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이걸 다시 보는 이유는 요 지역에서 보시면 사이트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래서 총량을 볼 때는 이게 그 단위 미터당 또는 100m로 나눈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 쓰레기를 전부 합친 거고 여기에서 쓰레기를 전부 합친 건 총량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많다고 해서 여기보다 더 오염이 됐다고 의미하진 않아요. 사이트 자체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의미한다. 근데 여기 보시면 팽호라는 지역, 마추라는 지역은 이런 데보다는 훨씬 적죠.
근데도 여기가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기도 굉장히 많이 나고 그러면 오염이 많이 됐다는 걸 의미하겠죠. 그 표에 그런 것들이 나와서 그래프도 그렇게 돼 있어서 제가 얘기 드린 거고. 네. 보시면 그게 의미하는 바가 여기 나오죠. 여기는 그 정점들에서 다 모인 쓰레기를 합친 거예요. 이걸 보기보다는 여기에서 여기는 정점도 별로 없는데 많으니까 상대적으로 더 많은 거겠죠. 뭐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더 정확한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 에버리지 컨센트레이션을 보는 게 좋아요. 100m당 얼만큼 있었냐 라고 했을 때 뭐 해안이 20개면 20으로 나눴을 때고 30개면 30 곱하기 100m 30으로 그냥 나눴겠네요. 100m 단위로 했으니까 뭐 미터 단위로 할 때는 30 곱하기 100m 이렇게 해서 나눴겠죠. 그랬을 때 양으로 봤을 때 양으로 평가하면 뒤에 그래프를 제가 그려놓은 게 있는데 엑셀을 보고 그냥 한번 그려봤을 때 쭉 보면 이런 식이 돼요. 그래서 팽후라는 지역은 정점도 적은데 쓰레기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미드, 사우스, 웨스트도 많고 그래서 순서가 양으로 봤을 땐 팽후, 미드, 사우스, 웨스트 이런 순서로 가요. 하지만 100m 단위를 100m로 봤을 때 100m 단위로 했을 때는 이런 순서가 됩니다. 양으로는 팽후, 미드, 웨스트가 80% 이상을 차지하였다. 하지만 단위 길이당은 마추, 팽후, 미드, 사우스, 웨스트 순이었습니다. 보시면은 마추가 2.72 큐빅미터 퍼 100m. 그다음 팽호는 2.62 큐빅미터 퍼 100m. 그다음에 미드 사우스 웨스트는 2.31 이런 순서였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여기 이스트 해안은 0.18밖에 되지 않죠. 여기는 오염이 적게 됐고 노스 지역도 오염이 적게 된 지역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지역으로도 여기가 더 열려 있잖아요. 여기 크루시우 해류가 여기는 아니죠. 여기가 크루시우 해류가 이쪽도인가요? 타이완 커런트인가? 이쪽으로 쭉 빠져나가면 해류잖아요. 그래서 해류가 여기에 있는 본토의 쓰레기를 가지고 이렇게 갈 때 이쪽으로 갈 거보다는 밑에 뭐 동남아시아 국가 이런 데서 올 때 여기를 이렇게 지나갈 것 같아요. 그런 영향인지 어쨌든 이쪽이 오염도가 심하고 특히나 여기가 오염도가 심한데 여기는 중국 본토에 가깝다고 했잖아요. 뭐 그런 영향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이 이런 지역도 보여주지만 또 하나 보여주는 것은 168개 정점 중에 순서대로 나열을 해봤더니 이것은 아이디라는 건 이 정점 번호 하나하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단위가 맞춰졌다고 보시면 돼요. 이건 요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은 여기에 속해 있지만 하나의 100m 정점이었다. 그때 제일 많이 발견된 데가 팽후라는 지역에 있는 139번 정점이었어요. 그랬을 때 24였어서 세제곱미터에서 11.3%나 차지했어요. 두 번째는 미드 사우스 웨스트에는 92번 정점이었는데 8.0. 이런 식으로 쭉 나열을 해봤더니 15개 정점에 차지하는 쓰레기가 48.7%였어요. 우리나라는 정점이 100개 있으면 10%의 정점, 그러니까 정점 10개가 차지하는 쓰레기 양은 50%였어요. 그런 얘기는 뭐냐면 쓰레기는 집중된 곳에 아주 집중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쓰레기가 없는 곳은 거의 없고 많은 곳에 있는 쓰레기가 엄청 많다 보니 15개 정점만 해서 그 쓰레기 모은 것만 봐도 그 전체 이 168개 정점에 50%나 차지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림 4를 뭐 피겨 4를 보면 시기적인 쓰레기 조성을 보여주는데 이거는 시기적인 양이 아니라 조성인 거예요. 이 본문에 보면은 4, 6, 8, 10 중에서 아니네 4, 6, 8, 9 중에서 어디가 적었죠? 여기 비는 구역이 있죠. 여기에서 이스트 저 위에 요 이스트 지역하고 요 섬 지역은 두 번을 건너뛰었는데 6월 9일이었을 거예요. 네, 6월하고 9월은 메인 아일랜드 중에서 이스트를 뺀 4지역만 했어요. 그래서 총량을 보는 건 의미가 없다는 게 그때가 비고 여기 보면은 0이라고 빈 여기 어디 있었어요?
아무튼 이 지역은 다 조사를 하지 않았어요. 4군데만 했고 여기 6월하고 9월은 그리고 4월하고 8월은 전 지역을 조사한 양이에요. 조성만을 봤을 때는 별 변화가 궤도 변화가 없었어요. 이것만 보셔도 알 수 있는 게 이 조성이 좀 비슷하잖아요. 4개 그래프가. 제일 많은 파란색은 이건 양으로 한 거예요. 뭐 아까 애스트랙트 읽을 때 하드 플라스틱 뭐라고 돼 있냐면 하드 플라스틱 V 부표가 가장 많이 발견됐다는 건 개수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 모든 이 데이터의 기반은 부피로 한 거다. 그랬을 때 스티로폼 부표가 가장 많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여기 40, 42, 49%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많은 것이 파란색 줄표가 있는 어망하고 밧줄이죠. 그 다음에 빨간 점이 쳐져 있는 것이 플라스틱 물병 같은 플라스틱 병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많았다. 하지만 9월 달에 보면 빨간 줄표가 되어 있는 플라스틱 병은 좀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조성별로 봤을 때 전체를 한번 보면 어망 부표가 어망하고 밧줄이 19%, 스티로폼 부표가 42%, 경지령 부표가 8%에서 이걸 다 더해보면 69%가 나와요. 그래서 폐어구가 70%를 차지했다. 그리고 플라스틱 병이 20%를 차지했다. 그리고 기타가 8% 차지했다. 그럼 나머지는 아주 양이 적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2번의 데이터는 빈 거기 때문에 주로 이쪽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6월, 9월에 비었다는 그 지역이 그 섬 지역인데 그 섬 지역이 팽화하고 마추란 데가 쓰레기가 엄청 많았잖아요. 그래서 6월하고 9월 데이터를 자세히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 그래프를 보면 에버리지 리지널 마린 리더 컴포지션이라고 나오는데 각 지역의 쓰레기를 이 지역 쓰레기를 100으로 이 지역 쓰레기를 100으로 각각을 100으로 봤을 때 상대적인 건 말하진 않아요. 그 한 지역에 있는 그 고유한 그 지역의 조성을 봤을 때 이런 조성을 보이더라. 이런 걸로 봤을 때 플라스틱 부표가 어느 지역이나 많이 차지하죠. 그리고 스티로폼 부표도 어느 지역이나 많이 차지해요. 그리고 어망 로프도 어느 지역이나 이렇게 빠지지 않고 차지해요. 그리고 또 어느 지역이나 거의 다 있는 것은 아더스니까 여러 거 합치니까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 기타들은 차지하는 비율이 아주 적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거를 제가 그 지역의 고유한 비율이라고 얘기를 드리는 게 요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고 이거는 제가 아까 엑셀에 있다고 했는데 엑셀에 있는 그 데이터가 쭉 로 데이터가 나오는데 그 로 데이터를 보면 금방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래서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나와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얘는 폐어구만을 그린 거고 얘는 전체 쓰레기를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별 여기가 노스, 이스트, 사우스 웨스트, 미드 사우스 웨스트 이렇게 지역을 그렸을 때 얘하고 같이 보시면 돼요. 각 지역을 100으로 봤을 때고 얘는 양을 고려해서 본 거예요. 그럼 이 지역의 쓰레기가 많죠. 얘는 정점도 적은데 많아요. 얘는 정점이 많은 데는 어디였어요? 아까 이스트였죠. 그런데 쓰레기도 적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거기에서 어느 지역이나 볼 때 이 파란색이 뭐였어요? 부표가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를 보시면 이해가 돼요. 여기는 조금 이 레전드가 좀 작아서 그런데 제일 많은 것만 제가 보면 이렇고 요 녹색을 보면 바로 밑에 있는 로프 그다음에 밧줄 종류였어요. 그래서 그 녹색 부분도 어느 지역이나 발견이 되고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 그림 6번째 그림은 각 쓰레기가 어느 지역에서 많이 왔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쓰레기 많은 지역에서 당연히 차지하는 비율들이 많겠죠. 이 논문 4페이지 끝부분에 보면은 요 노란 박스를 한 플라스틱 병, 비닐봉지, 캔, 그리고 여기 어망 로프, 밧줄 어망, 그리고 플라스틱 부표, 경지령 부표 이런 것들은
30%, 40% 이런 것들이 다 이 지역에서 왔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쓰레기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고 주요 쓰레기가 많은 곳에서 이런 쓰레기가 많으면 전체적으로 이 지역 8개 지역을 다 합쳤을 때의 비율도 이 쓰레기들이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쓰레기가 여기서 제일 많은 지역이니까. 그리고 이스트 코스트에서는 동해안에서는 그 페이퍼 드링크 박스라는 것이 뭐죠? 종이꽉, 음료수, 종이팩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이것들이 상대적인 비율은 이 쓰레기가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바가 이렇게 많다고 해서 뭐 엄청난 의미를 가지는 건 아니다. 왜? 이 쓰레기 자체가 엄청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쓰레기는 여기 이스트 코스트에서 왔더라라고 언급이 돼 있고 킨맨이라는 지역도 쓰레기가 많은 지역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거기에서 낚싯줄하고 미끼가 많았어요. 그 지역에서 많이 왔다. 이 쓰레기가 엄청 많은 건 아니었지만 그 중에서도 이 킨맨 지역에서 많이 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사우스 웨스트란 지역의 유리병 그리고 일회용품 숟가락, 뭐 포크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 담배꽁초나 뭐 그 용품들 그리고 건설 폐기물 이런 것들은 사우스 웨스트 지역에서 많이 왔다. 그리고 보라색으로 칠한 건 농업 폐기물이에요. 농업 폐기물은 미드 사우스 웨스트 지역에 많더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그래프하고 이어지는 것이 여기 이 품목들이 이렇게 쭉 나오죠. 주요 품목들이 여기에는 주요 품목들하고 같아요. 그래서 그 그래프는 이렇게 된다. 이 그래프가 보여주는 것이 저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게 상대적인 그 지역의 쓰레기량이 많은지 적은지를 보여주면서 그 비율도 보면은 이게 부표였죠. 부표가 반까지는 아니지만 40%, 30몇 % 된다는 걸 알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시에 두 가지를 보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테이블 5가 보여주는 것은 폐허구 관련이에요. 폐허구 관련을 해서 66가지로 나눴다고 했는데 주요 쓰레기를 보면은 부표나 어망 그리고 밧줄이 어디에나 많이 있었다. 어느 지역이나 보면 여기 8개 지역인데 부표가 353개, 어망이 79개, 밧줄이 96개, 통발이 25개, 낚싯대라고 할 수 있죠. 볼. 폴피싱 도구를 다 말하는 건지 낚싯대만을 말하는 건지 폴피싱이라고 되어 있네요. 22개 그리고 양식장에서 온 것이 35개였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어쿠아컬처 용품들은 주로 팽하고 미드 사우스 웨스트란 지역에서 여기 진한 파란색이거든요. 다른 지역에는 거의 낮게 보이거나 아예 없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양식용품들은 양식 폐기물들은 이 두 지역에서 대부분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 쓰레기를 알기 위해서 어민들 27명 이라고 기억하는데 27명 맞을 거예요. 본문에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하면서 이 쓰레기가 23명이네요. 이 쓰레기가 어디서 왔는지를 금방 알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리고 그걸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이것이 자망인지 트롤렛인지 세트넷 정치망인지 트랩 통발인지 이런 것들을 물었어요. 그리고 이것들이 어느 나라에서 온 것인지 알 수 있겠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본문의 4페이지에 나와요. 그렇게 해서 기인국을 알아냈는데 타이완 30%, 중국 10%, 잘 알 수 없지만 타이완은 아니다라고 말한 것이 16개, 몇 %예요? 적은 퍼센트. 그리고 알 수 없는 게 46%나 차지해요. 알 수 있는 게 44%였어요. 근데 알 수 있는 게 44% 중에서 타이완이 그럼 굉장히 많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53? 54네요. 54하고 46을 더해 100이죠. 네. 54%예요. 54% 중에서 타이완이 차지하는 퍼센트는 요거를 100으로 놓으면 이게 커지겠죠. 얘가 쏙 빠져버리면 타이완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라는 게 디스커션에 나옵니다. 그래서 요걸 보는 거하고 요걸 빼고 생각하는 건 좀 다른 얘기예요. 그래프를 보실 때 그런 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리고 사진을 찍어서 분류를 했다고 했는데 이렇게 분류하는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미리 분류를 코드를 주고 오리진도
분류하게끔 했고 어느 양식에 쓰였는지를 이렇게 하면 조사하는 분들이 시티즌 사이언티스트이기 때문에 가이드를 잘 만들어주는 게 좋은데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불량식에 쓰이고 이런 같은 건 일본에서 온 거다. 이 파이프들은 오이스터 파이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색깔은 뭐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자망에서 왔고 이것은 중국에서 쓰인다. 우리 이거 우이도 가서도 흔히 볼 수 있고 우리나라 해변에서도 이거 간혹 보여요. 그래서 이것은 어업기인, 그러니까 뭐죠? 양식장이 아닌 어선어업에서 쓰는 부표예요. 그리고 이것들은 어느 양식에서 오는지도 모르고 어느 국가에서도 어느 모르지만 색깔은 이런 것더라.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건 조금 달라요, 그죠? 좀 달라 보이죠? 네, 다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아예 중국말이 써 있거든요. 중국 본토에서 오는 거라고 예상되는 것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약간 모양은 약간 달라요. 근데 확실히 다른 건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것들은 베트남에서 온 좀 큰 거래요. 라지, 바들, 쉐입, 그리고 스트립이 2개나 이렇게 있어요. 이건 한 번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큰 거는. 그러니까 베트남 쓰레기가 우리나라까지 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타이완에서 쓰는 크랩, 미끼통이죠. 이거 우리도 많이 쓰여요. 우리나라는 장어통발에 비슷한 의도에서 많이 봤어요.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크랩피싱에 쓰인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가이드를 잘 만들어주면 기록하기도 좋고 조사에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참고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가 다예요. 그래서 결과를 다 보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혹시 중요한 게 안 본다고 했는데 그래도 중요한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대만은 섬 국가니까 피싱, 그러니까 어선어업이나 양식업이나 그리고 뭐냐 선박 이런 운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나라인데 뭐에서도 그렇다면 해양 쓰레기에서도 그렇더라 라고 다른 논문에 부분을 인용을 했네요. 그럴 것 같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만은 그 쓰레기를 그렇게 중요한 위협인자라고 인식하지 않는 것 같더라. 2021년이 돼서야 기어 마킹, 자망에 대해서는 기어 마킹을 2021년 7월에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뭐라고 하죠? 유실하고 신고제를 2022년 1월에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다른 거는 하지 않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심각한 것은 인지하지 못한 것 같다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리고 네, 대부분 말한 것 같고 28명의 볼런티어들을 모집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기존에 이런 조사를 했던 분들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리터의 쓰레기 봉투를 주고 그 눈을 익혀서 양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을 가늠할 수 있는 실제로 가서 쓰레기를 그 80리터 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워크숍을 통해서 훈련을 했는데 워크숍의 첫 번째 부분은 그 아까 사진에 나온 밀크통 같은 것들을 주고 담아서 가늠해보는 그런 훈련을 했어요. 그 두 번째 부분은 어떤 해변에 가서 어떤 특정한 지역에 있는 쓰레기를 다 담으면 그 80m 쓰레기 봉투에 몇 개가 될 것이냐라는 가늠해보는 훈련을 했는데 우리도 했어요. 이걸 그 일제조사를 똑같은 쓰레기 조사 방법인데 이걸 할 때 해변에 가서 실제로 이런 조사를 해야 이게 실제로 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접한 조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기록을 하는 방법을 우리 일제조사도 앱을 사용해서 조사를 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앱을 조사해서 조사를 했는데 이 사이트를 알아내기 위해서 구글 지도 보는 방법, 그리고 GPS를 기록하는 방법, 그리고 타임 스탬프 카메라라는 걸 이것도 앱 같아요. 그래서 쓰레기를 찍고 올리는 거, 그리고 데이터는 구글 시트에 올렸다는데 이것을 어떻게 올리는 것, 이런 것들 훈련하는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워크숍을 했어요. 모니터링 설베이는 2020년 4월부터 9월, 즉 4월, 6월, 8월, 9월에 실시를 했다. 그리고 6월, 9월에는 4지역만 했다. 이스트 지역과 섬 지역은 빼고 했다. 그리고 2.5cm 이상을 조사했고 80리터를 참고 삼아서
그 80m 빼기 몇 개가 될 수 있느냐에서 부피를 측정하는, 가늠한다고 하죠. 가늠하는 조사를 했다. 그리고 한 가지 조사 방법으로 조성을 할 때는 이게 다른 논문 크라우드 베이스드 뭐 이런 논문에 나오는 방법인데 그건 강에서 부유하는 쓰레기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조사 방법은 더 복잡하면 더 에러를 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20% 여기 20% 단위를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저기에 부표하고 플라스틱 병하고 밧줄하고 떠다닌다. 그랬을 때 이 부표가 전체 쓰레기 20%가 될 것이냐? 25, 30은 없어요. 40%가 될 것이냐? 60%가 될 것이냐? 이런 식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나마 떠다니는 쓰레기를 볼 때 기록을 할 때 간편하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했다고 하는데 요거에 대한 단점이 뒤에 나와요. 네.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잠깐만요. 네. 좀 전에 들리시나요? 네. 좀 전에 거기 방법에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크라우디드 아까 그 20% 한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조성을 배분하는 부분이 네. 좀 헷갈리거든요. 전체적으로는 부피 중심이었는데 뒤에 가면 이제 아이템 카테고리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카테고리를 그러면 해변에서 어떻게 조성을 조사했는지 이게 좀 불분명해서 저한테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아이템들이 지금 항목이 많지는 않잖아요. 부표는 상대적으로 많죠. 그 부표는 이제 나중에 뭐 부표가 아니라 DFG, 폐어구는. 다른 쓰레기는 14가지 종류였고 그러니까 부표는 14가지라는 사진으로 종류, 분류한 거죠. 14가지, 폐어구는. 14가지라는 종류 자체가 이미 많은 걸 좀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그래서 디스커션에 나올 때 뭐라고 하죠? 컴프로마이즈라고 할 수 있나요? 시민조사가 가질 수 있는 복잡한 걸 피하고 프로토콜을 간단히 하고 이런 시민조사가 가져야 될 그런 기준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사를 하면은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자세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디스커션 첫 번째 부분에 두 번째 분위기가 나오는 게 이렇게 20%씩 하면 너무 러프하다. 그래서 5% 단위로 저게 차지하는 부분이 5%, 10%, 15%, 20% 이렇게 나누는 게 좋겠다라고 레커멘데이션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for example 해가지고 몇 페이지냐면 테이블 2에 테이블 2 바로 아래쪽에 밑에 세 번째 줄에 for example 어쩌고저쩌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렇게밖에 안 나와서 제가 이 논문을 봤거든요. 밑에 뭐 예를 들어서 모니터링 사이트가 피싱넷과 플라스틱 바틀이 무세하다고 했을 때 60%는 어망에 부여하고 40%는 페트병에 부여한다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이해하기는 그래서 저 반 에모릭 그 논문을 다는 안 보고 그 부분만 봤는데 조성을 봤을 때 그 테이블이 나와요. 테이블이 나오는데 그 테이블에 보면 20, 40, 60, 80, 100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 쓰레기가 그 체크를 하는 거예요. 떠다니는 걸 보이는 거기 때문에 저 쓰레기가 20%면 20에 체크하고 좀 직관적으로. 눈으로 보는 거예요. 직관적이고 눈으로 봐서 어떤 네. 부피를 가지고 항목까지 바로 연결시켜 버린 건데 이럴 경우에는 항목에 대한 해석이 너무 자세히 들어가면 오히려 부정확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데이터 자체가 그 항목 자체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저렇게 평가했고 항목도 자세하지가 않고. 자세하지 않은데 해석을 자세히 해버리면 해석을 너무 자세히 했다는 게 단점이에요. 과장되게 나오지 않나 싶어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디스커션으로 바로 갈게요. 디스커션에서 3가지 점을 꼽고 있어요. 뭐 별로 아까 제가 이 그림을 설명을 안 했네요. 제가 엑셀에서 가져온 그림인데 지역에 따라서 플라스틱 병은 12에서 20%까지 차지했다. 이 빨간 선을 보면
그리고 이것들은 어망하고 밧줄은 9에서 20%, 29%. 근데 스티로폼 부표는 17에서 72%로 베리에이션이 크다. 이 정도. 그래서 디스커션이 어디부터 시작하냐면 여기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쓰레기는 기존의 자신들의 연구하고는 비슷한데 한국하고 일본하고 조사 볼 때는 많았다라는 것이 12.7 세제곱미터 퍼 킬로미터예요. 이것을 100m로 측정을 하면은 제가 써놨죠. 1.27 큐빅미터 세제곱미터예요. 그래서 톤백 하나 정도 100m에 톤백 하나 정도 있었다 이 얘기예요. 근데 제가 시간차라고 써놓은 건 한국 조사는 2017년 8년 초까지인가 2016년 말에서 2017년인가 조사했어요. 그리고 일본 조사를 보면은 2007년 조사예요. 그래서 줄어드는지 늘어나는지 알 수 없으니까 비교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타이완에 1339km라는데 우리나라는 15,000 해안선이 15,000km예요. 그랬을 때 해안선 길이는 우리나라가 정확히 나누면 11.2배가 돼요. 그럼 저 쓰레기가 1339m에서 그 밑에 보면 10.8,000 그래서 1800 세제곱미터가 돼요. 그럼 저기에다가 해안선 길이를 우리나라로 해안선 길이를 11.2를 곱해버리면 얼마가 나오냐면 120960이 나와요. 12만 세제곱미터죠. 이렇게 나와요. 근데 소장님이 쓰신 논문을 보면 86157. 그러니까는 3분의 2 정도 됐죠, 대만에.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대만이 3분의 2 정도 있다. 그래서 대만은 우리나라보다 오염이 더 많이 돼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추세적으로 볼 때 북쪽하고 동쪽은 좀 줄어들었고 남서쪽하고 북쪽 부분은 좀 늘어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렇게 동쪽 부분이 줄어든 것은 예닝이 논문 쓴 바로 그 핫스팟 이 지역을 클린업을 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70% 볼륨으로 봤을 때 페어 오브였다. 그랬을 때 보면은 여기서 어업기인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한국은 56.5에서 61%가 DFG였다라고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것이 이 논문들에서 육상기인이 80%라고 하는 것은 아주 뭐라겠죠? 뭐랬더라? 아주 신중하게 써야 된다. Avoid, phrase, like land-based sources of plastic debris 80% 이런 말은 아주 신중하게 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사항이 저거고요. 그리고 타이완에서 언노운이 많았죠. 아까 46%로 알려진 쓰레기로 봤을 땐 타이완이 역시 많았다. 네, 그것은 25%의 어민들이 버린다고 얘기하더라. 그랬을 때 그렇게 많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볼런티어들이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프로토콜을 심플하게 하고 트레이닝을 시키고 전문가들이 같이 동행을 해야 되고 데이터 밸리데이션을 해야 된다. 하지만 같이 가는 것은 힘든 일이었다. 하지만 기존에 조사를 했었고 경험이 있고 그리고 그래서 이 조사자들이 워크숍을 했다고 했나요? 그래서 밑에 보면은 조사자들의 데이터는 그래도 신빙성이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 조사에서 굉장히 뭐라고 했어요? 그 신빙성 있는 데이터를 이미 만들어낸 사람들이다. 그래서 신빙성 있다고 했고,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그 20% 그것은 대표님 지적한 대로 너무 러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5% 단위를 끊어서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페어 어구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페어 어구는 어떤 것들은 멀티플 첫 번째가 DFG가 어떤 것들이 DFG인지 잘 알 수가 없는 경우가 있었다. 그리고 DFG 타입들이 그 페어구 타입들이 아주 너무 다양하다.
그 어떤 타입들은 그 정확하게 meaningful 카테고리라고 했는데 제대로 카테고리에 이렇게 넣을 수가 없게 돼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사실 가봐도 해변에 쓰레기가 폐허구라고 하지만 어떤 폐허구에 분류를 해서 넣을지 굉장히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게 이 리스트가 꼭 요게 요거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는 좀 힘들어서 타이완을 평가하는 베이스라인 정도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조사할 때 이 말은 저는 진짜 굉장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country of origin이라고 하지 말고 그 제조국이다라고 해야 되는 게 중국에서 만드는 것이 우리나라로 수입이 돼서 쓰일 경우에 그것은 중국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전에는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중국 제품들이 중국 음식점 이런 데서 살면 원래 수입을 하면 한국말 딱지를 붙이게 돼 있는데 한국말 딱지가 붙이지 않고도 쓰이가 있고 그게 그냥 우리나라에서 해변으로 가면 꼭 중국인 같잖아요.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 제조국이라고 표시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조사가 의미하는 바는 클린업보다는 클린업에 많은 비용을 쓰고 있는데 프리벤션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EPR 제도를 도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생산자들이 어떤 비용을 내서 폐허구가 처리되는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끝맺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질문하고 채팅에 마무리 잡는 걸 12분간 하겠습니다. 채팅에 그 세미쌤이 아까 트위스티드 워프랑 브랜디드 워프 차이가 잘 보이는 사진 올려주셨거든요. 채팅이요, 채팅. 네, 네. 여기 있네요. 오, 이거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트위스티드 로프는 우리가 흔히 보는 그 꼬인. 어선업에서 보는 꼬인 밧줄이고 그 브레이디드 로프는 약간 등산용 로프 있잖아요. 다운 로프. 정말 고맙습니다. 확실히 알겠네. 그림 보니까. 네네. 이거 진짜 약간 등산용 로프. 그러네요. 등산이라 브레이디드가 더 뭐랄까 다운 거. 다운 거. 네. 트위스티드는 꼬운 꼬운 거. 거.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감사합니다. 네. 맨 앞에. 질문이 있는데요. 네, 맨 앞에 있어요. 맨 앞에. 여기.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지역이 있을 것 같은데 우이도 마냥 네. 뭐 그런 얘기는 어떻나요? 제가 다 안 읽어봐서. 이 페이퍼에는 없었어요. 아 그래요? 우리나라 2012년, 13년 조사한 거는 있죠. 어느 성에서 왔다. 남쪽에서 많이 와요. 그 성 이름이 뭐더라? 상하이 밑에 성이었어요. 팽우 섬에 저하고 소장님 다녀왔거든요. 네. 가서 거기서 이제 이 레피드 어세스먼트 일제조사 방법을 전수하고 같이 팽우에서 해변 평가도 해봤는데 우리가 강대가 아마 오염도가 제일 높은 데였던 것 같아요. 거의 그냥 8등급, 9등급에 가까울 정도로 엄청나게 쓰레기가 그냥 매립장처럼 많이 몰려있는 곳이었는데 중국 본토 건지 타이완 건지 사실 구분하기는 어려웠죠. 근데 거기가 타이완 지역 맞죠? 그 본토에 그렇게 붙어 있던데. 팽우는 당연히 저 대만 쪽에 더 가깝고요. 그쪽에 우리 해변에서 발견되는 저 파란 부자, 길쭉한 파란 막대형 부자 있잖아요. 그거 네. 되게 많이 발견됐었어요. 네, 그거는 우리나라 그뿐만 해변에서도 아니라 다른 것도 엄청 많아서 팽우는 근데 다 한자니까 그걸 찾기는 어려웠어요. 그거 차이점을 찾기는 어려웠어요. 세미쌤 손 들었는데. 네, 세미쌤. 네. 네, 제가 그냥 여기에 덧붙이고 싶은 거는요. 이 논문을 읽으시면서 저희가 제일 최근에 발행했었던 Marine Litter News의 그 예닝이
타이완의 카오슝이라는 국립 카오슝 과기대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논문이래. 그 원고를 제출을 했거든요, 기사를. 네. 네. 최근에 Marine Layer News에. 그래서 그거랑 같이 읽으시면서 이 논문을 보시면은 더 팽류의 그 실태, 그 현황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또 뭘 말하려고 그러는지. 지금 그리고 그 Marine Litter News에 그 실린 기사를 보시면 팽유 지역에서 지금 저희가 바다 기사단 하는 것과 같이 그 자원봉사식으로 다이버들을 이렇게 따로 트레이닝도 하고 해서 그 수거를 하고 있대요. 수거 활동을 진행 중이고, 그리고 또 그 외에 인제 인식 증진 이런 거를 위해서 뭐 약간의 뭐 연극 같은 것도 하면서 해양 쓰레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뭐 아동부터 뭐 어른까지 다 관람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기사를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 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기서 제가 좀 제일 고개를 끄덕였던 부분은 그 manufacturing country로 구별을 해야 된다. 그거에 저도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네. 네. 그거와 덧붙여서 옌님은 그린피스 출신이고, 제이슨은 Society of Wilderness라는 시민 환경단체 출신인데, 이분들이 원래 그 대중인식 활동을 잘해요. 굉장히 다양하고 또 정교하고 세련된 방법으로 대중인식 활동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이제 지금 연구의 역량까지 덧붙여져서 아주 좋습니다. 우리 파트너들이 역량을 잘 발휘하고 있어서. 그리고 그래서 4월 말고 5월 초에 세미나 할 때는 그 옌닝 쪽에 자기들이 낸 논문들을 종합해가지고 발표를 해보라고 지난번에 얘기를 했거든요. 네. 논문들 연구 결과 종합해서 세미나 하는 걸로 그렇게 4월 초 APML 회의 때도 그렇게 좀 진행하시면 좋고, 그렇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들이 이미 수고한 논문이나 그 머린 리터 뉴스에 낸 내용들을 종합해가지고 세미나 하는 걸로 준비해 주시라고 그렇게 말하면 좋겠습니다. 네, 슈나이더 이렇게 읽겠죠? 이분이 박사 논문을 해양 쓰레기로 썼어요. 아마 최근에 쓴 것 같아요. 연도를 보면 뒤에 보면 레퍼런스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분이 최근에 썼으니까 같이 일을 많이 할 거 아니야 앞으로. 그래서 대표님 얘기하신 게 그 부분이 진짜 활동을 하는 제이슨과 예린과 이 슈나이더는 LCA로 썼네요.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로. 피싱 기어에 대해서 썼네요. 아무튼 그래서 역량이 네네. 되게 탄탄하게 가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주죠. 네, 좋습니다. 그럼 질문 없으면 끝낼까요? 네. 네, 질문이 없어서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나가 종료하시면 기록 정지. 그러니까. 종료 안 해도 뒤가 뭐 들어가잖아. 모두 종료.